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성입니다. 자,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벌써 한 주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금요일이 찾아왔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래도 좀 빨간불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은요, 바로 주식, 이 수익을 점프 시켜줄 제프 전문가님이신데요. 우리가 방송이 되는 단 50분 동안에만 제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가하실 분들은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가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프 전문가님이 최근에도요, 월간 수익률 1등을 하실 정도로 팍스경제TV에서 정말 인증된 전문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수익률들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의 수익률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6월달 수익률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자면 CS 베어링 무려 65%라는 어마어마한 종목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헤인이나 레고캠바이오 등등등 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100%가 훨씬 넘는 그런 수익률들을 보여주셨고요. 자, 이제는 7월달이죠. 6월달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7월이 왔으니까 7월엔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느냐? 자, BHI라는 종목으로 12.5%,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약 7% 가까이, 그리고 이구산업으로 3%, 오르비텍 7%, 노터스 5%, 보로노이 3%, 이렇게 종목들의 수익률 한만 하더라도 한 주 동안에 무려 40%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고요. 옆에 보시면 청산일이 적혀 있습니다. 전부 다 단기 매매 종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요, 오히려 과대 낙폭 위주로 급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매매, 단타 쪽을 전략을 세우시면 수익을 보기 굉장히 편한데요. 그런 전략에 맞게끔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한 주 동안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소개를 해봤고 오늘 그러면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정부가 드디어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요일을 비교해봤을 때 그 다음 주 요일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올라간 걸 더블링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약 2만 명에 육박할 정도의 숫자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급등세 계속 보여줬고요. 리오프닝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관련주 대응 방안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에 신재생 관련주 관련해서 정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크게 얻어맞는 종목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 들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관련주들 추가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말 제프 전문가님이 최근 들어서 관심 업종 1순위로 보고 있는 게 뭔지 알려주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업 전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특별하게 또 앞서 얘기 드렸던 수익률이 많이 났던 그런 종목들처럼 히든 종목 선물을 또 들고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QR코드 설명을 드렸지만 노란톡을 입장해 주셔야지 오늘 나갈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모두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일단 문자 번호칸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2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한 5초 뒤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니까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참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는 여기 네모나게 떠 있는 거 바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킹 우리 제프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식 맛집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주식, 우리 수익을 점프 시켜줄 바로 제프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교롭게도 정말 초상집 분위기로 옷을 입어버렸어요. 네. 시장은 정말 좋았는데 네, 맞습니다. 왜 저랑 색이 겹치신 거죠? 네. 좀 프리하게 입고 하려고 근데 이렇게 검정색을 입으시니까 조금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 디톡스탁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시장이 여기서 더 빠져봤자 얼마 더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낙관론적으로 지금 보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는 지수가 폭락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오히려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게 좀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그럼 과연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인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좀 중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마이너스인 종목들 너무 많고요. 네. 좀 반등이 나와줬지만 아직도 계속적으로 내 계좌 무르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제프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이 수익 인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특히나 지난주,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단기 매매에 꽃이 활짝 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무료로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네. 무려 6개나 되는 종목들을 다 톡방의 전략을 알려주셨더라고요. 네. 예전에 같은 경우에 또 기억나는 건 조화제약으로 한 3번 정도 단기 매매 들어갔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시즌에 정말 많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단기 매매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이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 시장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랑 양봉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 너도 급하고 나도 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의 변동률 자체가 굉장히 강할 것이고 그거에 맞게 우리들은 쇼커버링 관련돼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말할 주제 관련돼 가지고도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네. 간단히 맛배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쇼커버링 자체가 발생하면서 기존에 저번 달 기준으로 있었던 HLB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형식으로 시장이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 주 시장에서 주택의 관점자는 관점 시장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주였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커버링 자체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변동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왜? 올라가는 사람들도 여기가 지금 바닥일 거야.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사람도 존재하겠지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더 빠질 것 같다는 사람들이 양극단에서 팽팽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질 거예요. 그게 지금 다음 주 시장에 이제 결정이 나겠죠. 네.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 옵션 시장 만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쇼커버링 관련해서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얘기는 정말 몇 달 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네. 바이오 업종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이 네. 종목 쇼커버링 들어옵니다 해서 정말 많은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다른 바이오 업종들 수익 나게 뭐가 있었죠? 그때 레고캔바이오나 박셀바이오, 맞아요. 그다음에 그때도 이제 휴마시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전날기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것도 결국에는 쇼커버링 관련돼 가지고 낙폭과대가 심했던 거. 쇼커버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수 있으면은 제가 이런 것도 상세하게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공매도로 처음에 우리가 공매도라는 건 개념 자체가 먼저 미리 팔았다 치고 나중에 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샀었을 때 미리 팔았던 금액보다 물량은 똑같이 주지만 샀던 금액 자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차익 거래로 우리가 현재 지금 공매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공매도는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 업종들이 지수가 빠지는 장에서 많이 상승이 나왔던 것은 2021년도부터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섹터 자체가 바이오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이번 주 내내 바이오 시장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번 주에 단기 매매 들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네요. 네. 자, 이 종목은 약 7%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자, 매수가는 69,400원. 자, 매도가는 74,000원으로 청산일이 7월 6일 당일 청산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네. 요거의 한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업종 시장 자체가 이번 주 내에서 계속적으로
계속 쇼커버링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도했던 종목 자체가 처음에는 셀트리온 쪽으로 나왔었다가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 자체가 많이 자체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크게 급하게 못 갈 것이다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물량을 좀 정리했던 이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니까 뭐 양대산맥으로 HLB가 갑자기 좀 떠오르는데 네. HLB 오늘 좀 급등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까요? 오히려 LCB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한 번 정도 튀어올랐던 이유도 뭐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이슈가 뭐 아마케 관련돼서 이슈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긴 하겠지만 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쇼커버링 관련해서 올라가는 관점 자체가 매우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기준으로 좀 12% 올라가주면서 4만 원대를 좀 유지해주면서 마감을 해줬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막 올라가더라도 이전치에 있었던 고점 자체를 돌파하기엔 약간 정도의 무리수가 있다. 오히려 이번 주 내에서 계속 바이오 업종 자체가 많이 상승 나왔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들이 상승 나올 가능성이 다음 주에 높기 때문에 네. 그런 키 맞추기를 하려면 다음 주 정도 때 뭐 단기적인 고점 만들고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이렇게 단기 종목 많이 주셨지만 혹시 오늘도 히든 종목을 이제 방송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해주실 건데 네. 이 역시도 좀 단타적인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일까요? 오히려 단기적인 종목으로 보셔도 되고 네. 요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더라도 이 섹터를 들고 계시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길게 들고 가도? 긴다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업종 관련돼서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가져왔던 섹터 자체가 그쪽 업종입니다. 그렇죠? 뭔가 저는 엄청 길게 들고 간 종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제프 전문가님이 항상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오셔서 오늘도 내심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자,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내 계좌에 지금 마이너스만 가득한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한두 달 안에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갈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다양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QR코드가 또 떠 있을 텐데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만 갖다 댄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7월달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주 동안에 벌써 40%나 되는 수익률을 단기 종목으로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내 눈에 보이는 수익률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프 전문가님 더 믿음이 가고 또 다른 종목 더 주세요. 이렇게 좀 애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단기간에도 볼 수 있지만 좀 길게 한두 달까지도 봐도 되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간밤에 미증시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각되면서 그래도 좀 상승 마감으로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아침에 좀 훈풍이 불었었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장중에 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환율이 또 올라서 네. 이러다가 월요일 장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변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당일 기준 말하는 것보다 이번 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기준 차근차근하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기존의 3,300포인트를 찍은 상태 내에서 줄곧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기준으로 일단은 양봉 자체가 나오면서 주봉 양봉으로 마감했었는데 여기까지 빠졌던 것, 처음에 빠졌던 것은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 빠졌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때 빠졌던 것은 이제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아니라 금리 인상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양적 긴축 자체가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수가 한 번 더 급락을 했고요. 이번째 급락했던 것은 경기 침체라는 그런 위험한 리스크가 작용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레벨 다운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도 첫 번째 때 테이퍼링 관련해서 리스크 나왔을 때도 이 매물대를 먹어줬지만 그 이후에 상승하려고 했었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빠졌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 관련돼서나 양적 긴축 자체가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생각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진 상태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주 때 지표가 좀 두 가지가 좀 저는 인상 깊었던 지표가 발표됐었는데 PMI 지표랑 ISM 지표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공장장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라는 보통 설문조사인데 서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이 안 좋게 된다라면은 보통에는 지표 자체가 나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발표했던 것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바가 경기 침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빠지는 건데 오히려 경기 침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요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상승의 흐름이 나왔던 것 중에 한 개가 요 부분이거든요. 자, 보게 된다라면은 한 가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원유가 네. 여태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안 좋다라고 봤었죠. 그렇죠. 근데 원유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원유가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시장에서 안 좋게 봐야 됩니까? 좋게 봐야 됩니까?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원래는 안 좋게 보지만 네. 이번엔 좀 좋게 보지 않을까요? 그쵸, 맞습니다. 역시. 왜 좋게 보냐면은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수요 자체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원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낙폭 과대를 했습니다. 약 10% 정도 가까이 원유 선물 자체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시장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야라고 이제 시장에서 말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이 나와야 된다. 요게 지금 시장의 화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여러분 제가 좀 특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국에는 시장에서 상승 자체가 많이 있었지만 12시 이후로부터 갑작스럽게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일본 엔 선물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환율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했던 이유는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연설 중에 피습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졌었는데 시장에서도 이제 그걸 반영하면서 처음에는 왜 빠져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 분명 터졌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선물 자체나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 이거 시간대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신다라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면은 외국인들이 빨간 색깔 선인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선물을 계속적으로 샀었다가 갑자기 11시 50분부터 미친 듯이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을 매크로적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시장 계속적으로 주도 면밀히 보는 이유는 시장이 제일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2분, 3분 만에 몇천억 가까이 되는 선물 물량들을 그냥 모조리 다 청산시키면서 뭔지 모르게 저는 처음에 3차 대전인가라는 생각이 왜냐면 거기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이제 피습을 당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선물이 아니라 현물을 보겠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개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물량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만 샀다. 라는 게 오늘 시장의 결론인 거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많은 개인분들이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노선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투심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그마한 악재에서도 굉장히 개인분들도 던질래 여기까지만 팔래라는 시장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점진적인 상승 자체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원래 오늘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몇 시에 하시죠? 공개 방송은 이제 10시 반에 이제 제가 따로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네. 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상승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공개 방송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그걸 토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 보시는 게 이제 시장 이번 주 리뷰다 이렇게 네. 좀 전망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 또 공개 방송을 하느냐 의아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8시부터 시작해서 8시 50분까지 되는데요. 이 짧은 50분 동안에 할 말이 많은데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정말 시장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해석해 드리고 싶은데 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또 다른 방송을 진행을 해 주실 거니까요. 거기 공개 방송은 오늘 10시 반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입장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QR코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밑에 떠있는 샵 3989번 번호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장에 대해서 네. 조금 궁금한 게요. 어쨌든 네. 상승은 상승이긴 한데 저는 오늘 사실 어쨌든 일본의 이 아베 총리가 피살된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최근에 일본 경제를 대표했던 거 아베노믹스 네. 그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본 월요일에 니케이 지수가 막 급락하거나 혹시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네. 시장에도 엄청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제가 디톡스닥 재방송을 계속적으로 봤던 분들이라면은 네. 외국인들이 지금 풋옵션 매도를 굉장히 많이 쌓고 있다라고 제가 말하면서 여기서 더 빠지면 외국인들이 손실 자체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포지션 상에서는 상방을 베팅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번 주 상에서는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도를 좀 줄이는 과정 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을 사는 이제 주식을 사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상승 나왔던 이번 주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풋옵션 매도 포지션들 좀 감소를 시켜주면서 이제 시장을 좀 올리려는 현물 시장을 사면서 올리려는 포지션 자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베 총리가 피습을 당해서 지금 사망까지 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변함 자체가 없다. 외국인들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변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코스피 차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행 지표가 될 것이냐. 네. 요게 지금 중요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구리 선물과 그다음에 원유 선물 이 두 가지 이 원자재들 관련돼 가지고 요 두 개가 상승이 나오면은 오히려 한국 시장이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원자재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구리와 원유 혹시 지금 가장 관심을 보고 있는 업종이 혹시 이쪽인가요? 원자재 쪽? 맞습니다. 원자재 쪽.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나 제가 네. 항상 종목을 가져올 때마다 되게 특별한 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뭔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 유니크한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제가 네. 말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리 관련된 업종 종목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구리 네. 관련된 업종. 근데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 들어갔던 종목 보니까 이구산업이라고 있네요. 네. 이미 한번 시세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셨던 거 아닐까요? 지금 더 오를 수가 있는 부분일까요? 아닙니다. 저거 같은 경우 이제 문을 한번 똑똑똑똑 두드리는 이제 그런 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똑똑똑똑. 그러면 충분히 더 기회가 남아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자재 관련된 거는 조금 뒤에 얘기해보고 첫 번째 네. 이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코로나가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공식화 선언을 했는데 지금 관련주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진단키트가요. 저는 네. 잠깐 반등이 나오고 더는 못 갈 줄 알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 나온 종목들 많았거든요. 네. 아까 전에 우리는 미리 수익을 봤었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6% 가까이 더 올랐었고요. 네. 또 리오프닝 관련된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네. 전략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놀랐던 게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기준으로 26%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시가총액 큰 종목이 맞아요.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놀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자, 결국 올라갔던 이유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증가 안 했습니까? 이전에도 항상 꾸준하게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사이 레벨에서 왔다리 갔다리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에서야 이제 반응이 오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 7월 달 들어섬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도를 청산하면서 이제 현물을 사주고 그다음에 그런 해지 포지션들을 구축하다 보니까 시장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뀌다 보니까 생겼던 게 쇼커버링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 업종상에서 저는 진단키트 관련된 업종들, 특히나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그거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받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건데 그럼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번 같은 경우에 재료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재료 받아가지고 상승이 났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 관련돼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 내에 급하게 났다는 말이죠. 오히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쇼커버링 관련해서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냐?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를 우려했을 때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나쁜 업종들이 네. 오히려 수혜주가 될 겁니다.
단기적인 쇼커버링 자체 나올 수 있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게임주 오늘도 마찬가지로 넥슨 GT라는 종목 자체가 네. 이제 바뀌었죠. 이름 자체가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 자체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상승이 났던 이유도 11% 상승이 났던 이유도 게임 업종들이 지금 현재 금리 상승에 대해서 원래는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금리 상승이 아니라 이거 경기 침체 너무 심하면 금리를 더 안 오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시장에서 회복세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이오 관련된 전체적인 업종상에서는 지금 뭐 단기적인 이슈,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상 속에서는 쇼커버링 관련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쇼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키 맞추기를 분명 할 테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 주 시장, 돌아오는 시장 속에서는 바이오 관련 업종들은 이제 차익 실현 관련된 그쪽으로만 여러분 대응하시고 다른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쇼커버링 관련된 업종들을 여러분 노리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망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리오프닝은요. 혹시 네. 뭐 최근에 카지노 관련된 거 제가 네.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김정철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아, 네, 네. 그분께서 강원랜드를 다녀오셨대요. 네. 근데 거기가 너무 잘 된다고 사람이 네. 너무 많다고 하는데 카지노 관련된 업종은 그렇게까지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그럼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쪽도 좀 안 좋을까요? 저는 안 좋다라고 봐요. 왜 안 좋다라고 보냐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요건 조금 더 요약해 본다라면은 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용돈이라든지 남은 돈으로 여러분들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었는데 여가 생활 자체가 일부 고정비 상승으로 인해서 음식료도 비싸지고 배달료도 비싸지고 아니면 뭐 배추를 사야 될 배추값도 금값이 돼버리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기름값도 마찬가지죠. 네. 기름값도 천정부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타야 되나 이런 또 관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비가 제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소비재 관련된 전망 자체는 굉장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잘 되냐는 건데 여지껏 202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동안에 여름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름 휴가를 가기 때문에 보복 소비 자체가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망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그 관련돼 가지고 테마성으로 약간 정도의 반등세는 이뤄질 수 있어도 대형주 같은 종목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는 기대할 수가 약간 어렵다. 이렇게 좀 전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예. 리오프닝 관련 하나 또 물어도 될까요? 네. 최근 그래도 지금 방금 전에 굉장히 뭔가 보복 소비 나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올해 정말 뭔가 이런 축제 같은 거 많이 네. 열렸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인터파크에서도 뭔가 콘서트나 이런 축제 같은 거 티켓팅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네. 이런 쪽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뭐 엔터 쪽이나 엔터 쪽은 좀 더 이제 오히려 최근에 엔터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엔터가 제일 지금 금리 인상 관련돼 가지고 페널티를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EPS 가장 많이 훼손됐었는데 오히려 인터파크 관련돼서 여행사, 그 티켓팅 매매해준 대행사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향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처분 소득으로 활용하는 여가 업체이지 않습니까?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근데 여가 활동비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란 말이죠. 네. 기름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뭐 고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비용 적어주고 근데 집값은 금리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앞으로의 전망 자체가 단기적인 피크를 찍고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오히려 요새 이제 말이 나오는 게 트레이딩 다운이라고 해서 저가 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소비요?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놀고 싶은데 코로나가 풀렸다 보니까 놀고는 싶은데 오히려 좀 급하게 다른 뭐 크게 놀 수 없고 오히려 뭐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그 관련된 또 종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노래방 생각나는 거 하나 관련된 있어요. 이제 뭐 T땡 TC 네. 이런 게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요쪽으로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오히려 물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렴하게 사는 이제 그런 업종들 뭐 한 1,000원짜리 구매로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죽은 소. 네. 죽은 소. 죽은 소요? 죽은 소. 네. 죽은 소 같이 이런 트레이딩 다운 관련된 업종들이 오히려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네. 오히려 비싸게 살 수 있는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EPS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소비를 하나 생각을 했더니 정말 저가 소비 쪽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 듯한 그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또 며칠 전에도 혼자서 막 그 코인 노래방을 다녀올 정도로 네. 이런 저가소비 굉장히 네. 많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관련주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밤 10시 반에 또 공개 방송으로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여기서 더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을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닉네임 한번 설정을 해주시고요. 제프 전문가님과 소통도 해보시면서 특히나 이 노란톡방이 굉장히 뭔가 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네. 챙겨주면서 네. 모르는 것들 공유도 하고 공부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잘 활용을 하셔서 주린이 탈출도 해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신재생 씨. 네. 자, 미스터 신재생인데 지금 신재생이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어요. 비상입니다, 비상. 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조정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점이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업종 자체가 상승 나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에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던 것들 그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독립 자체가 필요성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EU에 있는 이제 회의 끝에 결국에는 4조 원 정도 이상으로 400조 원 정도 이상으로 규모를 활용해 가지고 태양열과 풍력 관련돼 가지고 빠르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한 개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업종과 견주해 봤을 때 일반 기타적인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현저하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높아졌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상승이 급하게 나섰지만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EU의 투자 계획 이게 훼손되었나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훼손되었냐면은 두 번째였던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라면은 이번 주 기준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라면은 WTI 차트입니다. 원유 차트인데 원유 차트가 지금 6월 17일부터 이때부터 지금 줄곧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락이 이어졌던 이유는 첫 번째로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요 자체가 덜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도 공장의 가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신재생 업종들로부터 투자했던 신재생 업종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원유 자체가 더 싸지다 보니까 신재생 업종이 좀 더 비싸지다 보니 투자 자체가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또 이런 말이 생기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자체가 뭔가 평화협정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신재생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이 많이 소폭 조정이 났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이 언제 상승할 것이냐라고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는 에너지 업종들의 상승이 나와야지 신재생 업종들이 같이 갈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유 선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천연가스 선물이나 요런 이 선물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원자재 쪽과 에너지 쪽이 함께 상승을 해줘야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재생 업종이 지금 좀 지지부진해서 좀 마음 아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거를 또 기회 삼아서 천천히 또 다른 종목도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나갈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나간 히든 종목은 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프님 그러면요. 지금 방송이 딱 15분 남았거든요. 이제 뭔가 제프님의 관심 업종 1순위인 이 원자재 관련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이슈도 얘기해 주시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많이 주력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는요. 지금 일단은 전 구리 선물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매크로 시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선물과 그다음에 이제 뭐 현물 상관없이 다 같이 보는데 구리가 상승해야지 우리나라 구리가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군에 쓸 수 있는 필수 원자재입니다. 자, 그런데 구리 자체가 상승이 나와야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체가 많이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승 자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대부분으로 구리 업종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구리 관련주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은 종목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던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구리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걸 선반영해가지고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지금은 시장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먼저 반등 튀어나올 것이 바로 이 원자재 업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구리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루미늄이나 니켈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유 이런 쪽들 대부분 다 경기 침체 선반영해가지고 저번 달 기준으로 굉장히 낙폭이 가장 심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할 만한 종목이 총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4가지나요? 4가지가 각 원자재들 말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 4가지가 지금 가장 많이 빠졌던데 이 4가지가 제조업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조업에 들어가는 네. 그런 원자재입니다. 뭐 이 4가지가. 아까 전에 구리 얘기해 주셨고 그쵸. 알루미늄, 그다음 네. 원유 이렇게 3가지 나왔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뭐 나머지 다른 게 건 있나요? 이제 니켈이나 철쪽. 니켈. 네, 철쪽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요 종목으로 하나씩 다 주신다는 거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 네. 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이번 주 기준으로 수익률표 보신다라면 제가 한번 똑똑똑 했던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똑똑똑 단타로 한번 아까 누드렸던 얘기 나왔죠. 그렇죠. 이구아나 같은 종목이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구아나 파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관련된 업종인데 전체적으로 상승 자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라면은 먼저 반응 자체가 일어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를 접근하더라도 크게 낙폭과대가 안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선반영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 60%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근거성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당장에 안 올 것이라는 거. 그러면 그게 된다라면은 첫 번째로 원자재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구리 관련해서 제가 또 생각나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좀 LS라는 종목이 네. 그래도 구리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면 굉장히 급등락을 크게 보였었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 구리 관련된 종목은 굳이 이구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으로도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좀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사실 좀 중소형주 이후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에서 한 2,000억 정도 되어 있는 종목을 봤었을 때 테마성으로 좀 이루어지기 쉽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테마성으로 한 번 먹고 2번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정도 아니면 이번 분기 말까지 들고 갈 수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대형주를 접근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고 네. 오히려 테마주 형식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네.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구리 관련된 LS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큰 종목인데 오히려 이런 큰 종목에서는 급등이 나오기 쉽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중소형주 지금 아까 전에 수익이 나왔었던 문을 한번 똑똑 두드렸었던 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미만 정도의 조금 소형주로 우리가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급등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종목명만 아신다고 한들 절대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 따라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가장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옆에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갖다 대고 입장해 주세요. 지금 방송 딱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밤 10시 반에 공개 방송도 들어보시고요. 지금 원자재 관련해서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그리고 올해 초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주셨고 수익도 많이 냈었는데 이번에 1순위로 보고 있는 업종 자체가 원자재 관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자재 관련해서 무려 4개 이제 뭐 원유, 알루미늄, 구리, 니켈 정도 생각을 해주고 계신데요. 각각 하나씩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지금 공개된 거는 구리 관련된 이구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개 제가 방송이 남는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캐내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혹시나 다 캐내지 못한다면 노란톡방 안에 이거 다 얘기를 해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공개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또 공개 방송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또 주말에 아니면 월요일 장 개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공개 방송도 못 듣고 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정리해서 이 종목을 드린다고 하네요. 자, 노란톡방은 지금 이제 QR코드로 바로 인증을 해주시면 스캔돼서 입장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초록창이 노란톡방 실시간 화면입니다. 자, 시장이 장중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아침에 개장 전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무료로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요거 하나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계좌 자체가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먼저 물놀이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일 안 좋은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처음에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리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체념하게 되고 아무런 대응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무런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실질적으로 반등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챙기지 못하신다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떠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딱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도 과거랑 다르게 굉장히 거래 대금 자체가 급감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4월 달 기준으로 시장 상황 속에서 2,600포인트가 정말 바닥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도 2,600포인트 정도 내에서 저점 매수 하면서 삼성전자를 무진장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 안 깨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6만 원이 깨지는 거나 안 깨지는 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시장에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조금 더 바꿀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저녁 늦은 밤이지만 불금을 보내도 되지만 다음날 주말이 끼지만 여러분들이 매크로 시장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며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내 주식 종목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나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강구 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디톡스탁 방송이나 저번 주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공개 방송이 있었던 분들에게나 아니면 노란톡방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3% 정도 하락이 나오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5% 반등하고 코스닥이 10% 반등했었을 때 그러면은 그때 지수가 상승이 나왔었을 때 내가 손절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아니 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말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전략 같은 거를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까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빠졌다가 잠깐 올라갔을 때 내 종목 조금 올라갔다고 이제는 이 시장을 떠나겠다.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서 내 계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오히려 더 수익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무려 4가지의 종목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네. 이구 산업밖에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아, 네네네. 나머지 저는 원유 관련된 종목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네. 원유 관련된 거 생각을 해본다면 굵직굵직하게 한 2-3개 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작년부터 근데 2개, 3개밖에 없었으니까.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될지 좀 모르겠거든요. 네. 이게 어디가 대장주가 될지 그런 걸 항상 판별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원래 그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뭔가 중앙에너비스가 조금 대장 역할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원유 관련된 거 중앙에너비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3분의 2 확률로 이제 네.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럼 힌트를 조금 더 주세요. 사실 좀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 속에서 제가 매크로적인 방향성도 있지만 네.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좀 더 유사한 차트가 있습니다. HLB랑 좀 비슷한 차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HLB랑 네. 비슷한 차트요? 네, 맞습니다. HLB 차트랑 굉장히 유사한 차트가 유가 관련주가 있습니다. 저는 감이 잘 안 와요. HLB. 네, 여러분들이 좀 3분의 2 확률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앙에너비스를 제외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HLB와 닮은 꼴이 있는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한 거 없나요? 지금 그거는 제가 시청자분들이 HTS를 켜서 지금 차트를 막 봐야 되잖아요. 그쵸. 조금 더 확실한 그런 힌트가 없을까요? 조금 더 확실한 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총 4글자이거든요. 네 글자요. 또 네 그쵸. 글자면 또 2개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또 끝에 석유가 들어갑니다. 그럼 또 2개가 자, 그러면은 생각나요. 딱 정해진 거죠. 네. 흥구석유냐, 네. 한국석유냐. 맞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그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좀 이제 애국자 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알겠습니다. 보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감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지금 뒤에 석유가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애국심이 좀 돋는 그런 네, 종목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눈치는 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지금 이구산업과 더불어서 땡땡석유 두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전략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드릴 거니까요. 원유 관련돼서 지금 내가 조금 한 달, 2달 정도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단기간에도 보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단기간에 좀 차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여기 전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종목도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또 뭐 하나 남았죠. 알루미늄 관련주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루미늄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특성상 네. 알루미늄 관련돼서 좀 대장격인 종목이 있는데 그 대장적인 종목이 왠지 모르게 작년 네. 기준으로 정치 테마에 많이 엮여가지고 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전에 좀 경험치를 되돌아보게 된다라면은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과거에 홍 후보자가 이제 관련주로서 정치 테마로서 섞여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선주가 상승했었을 때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상승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도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네. 그 분명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알루미늄 관련돼 가지고 정치 테마가 껴있는 종목들 좀 웬만하면 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반대로 정치 테마가 아닌 업종 중에서 끝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네. 라고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닌 적은 종목을 보셔라.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머지들은 노란톡방에서 네. 제시하겠다. 좀 더 뜸을 들었죠. 그렇죠? 뒤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뭐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종목인가요? 그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이제 뭐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또 니켈 관련된 거 하나 딱 남았잖아요. 사실 니켈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좀 조심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것도 좀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선물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니켈 관련된 같은 경우는 결국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원자재입니다. 자, 그럼 전기차 업종 자체가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냐 이게 좀 네.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테슬라 업종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니켈 관련주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리가 가장 우선적이고 구리 원유가 우선적이고 그 이후에 철강이나 니켈 쪽은 조금 더 후순위로 밀어둬라. 그러면 제가 요 관련돼서 가지고 노란톡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이 4개 업종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치고 날지는 모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적으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도움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총 4가지 종목에 대한 힌트 다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 종목명 전체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신다면요. 우리 오늘 공개 방송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총 4가지까지 전략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포 전문가님과 함께 봤고요.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